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스로 익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13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들은 해오셨죠? 네, 했다고 믿고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꼭 미리 풀어보셔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좀 뭐 잘 안 풀리더라도 최소한 고민은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개념 1부터 천천히 적어보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개념 1,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수의 나열, 수열이라고 했죠. 수열. 한번 적어볼까요? 각 나열된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자, 수열은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한다고 했고, 제 n항이, n항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이 식을 수열 an의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일반적인 항, 일반항이라고 한다. 적어볼까? 네. 자, 두 번째, 이제 등차 수열을 배웠었습니다. 첫째 항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 이걸 우리가 공차라고 한다 했죠? 일정한 수를 더해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한번 떠올려볼까? 그렇죠. A1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중간에 있는 항이죠. 양 끝에 있는 A와 C의 등차 수열인 중앙항이다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적어보세요. 등차 중항은 평균이었다 했죠. 산술적인 평균. A하고 C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양 끝에 있는 C.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개념 3.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합은 우리가 가우스가 발견했던 방법이었죠. 첫째 항이 A고 제 N항, 말항이 L일 때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은 2분의 초항 더하기 말항의 항수를 곱했다. 이렇게 됐고 이 L 대신에 일반항 AN을 쓰면 L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까 위에 썼다시피 A 플러스 N-1의 D꼴이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L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A가 두 개가 생기고 N-1의 D가 생기니까 그것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2분의 N 중괄호 쳐야겠네요. A 두 번 더하니까 2A 더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N-1의 D. 그래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첫째 항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 이것을 우리가 공비, 일정한 비, 공통인 비, common ratio, R을 쓴다 했죠. 그래서 곱해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했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은 생각해 보시면 지수에다가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R이 물론 0이 아닐 때 A의 R의 N-1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증명도 했었고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죠? 자, 0이 아닌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를 양 끝에 있는 A와 C의 중항인데 등비 중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등비 중항이라고 쓰면 됩니다. 등비 중항. 라고 하며 B제곱은 AC를 곱하면 되죠. AC이다. 그래서 실제로 B가 양수면 루트 AC죠. 이게 우리 예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기하평균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산술평균이고 얘는 기하평균이 되는 것이죠. 양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등비수열 합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유도를 했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은 R이 1이 아닐 때 1-R부터 쓰는 공식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도가 얘가 답변했죠. 유도는 1-R에 초항 쓰고 가로 열고 순서는 안 바꾸고 1-R의 항수 n개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그래서 -1을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주면 가로 안쪽으로 서로 순서를 바꿔서 부호를 바꿔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 했죠.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쓰면 좋고 R이 1일 때는 그냥 A를 n번 더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A를 n번 더하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들 풀어오셨다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풀었으면 멈춰두고 빨리빨리 풀면서 답을 체크하세요. 자, 1번부터 갑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4니까 1번은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이 공식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첫째 항 100에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4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가로를 쳐서 안 헷갈리게. 아니면 -4를 앞에다 넣어줘도 되고요.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 있으면 10항까지 합이니까 일단 초항을 A1이라고 두면 당연히 100이라고 했었죠. 아니면 n에다 1을 넣으면 바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항 A10을 한번 구해보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10을 집어넣어주면 9 곱하기 4, -4니까 9, 4, 36, -36이 빠지니까 64인가요? 그래서 이게 말항이고 항수는 총 10개입니다. 항수는 총 10개. 그래서 합의 형태 S10을 우리 바로 적어보면 2분의 어떻게 됐죠? 항수 10 곱하기 초항 A1 더하기 말항 64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우스 방법으로 풀면 약분이 되고 뽀짝 5 그 다음 164에서 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164에서 5를 곱하면 164 곱하기 5니까 5, 4, 22 올라가고 5, 6, 30, 32, 820이 되겠군요. 820. 자, 이렇게 푸셨으면 축하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일반항은 뭐 정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하셔도 됩니다. -4n 플러스 뭐 104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대로 두셔도 되고요. 2번 풀이 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힌트를 보니까 더하기 10씩 커지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공차 D가 여기서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2번 풀입니다. 그래서 초항 A1은 1이고 공차 D가 10이니까 일반항 AN은 초항 1 더하기 n-1에 10이 곱해지는 것이고 굳이 정리를 하자면 10n-9가 되겠죠. 됩니까? 일반항 처리가 됐고 이제 보자. 10번까지 합을 구하랬으니까 A10을 일단 생각해볼까요? 초항은 적혀 있었고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100 빼기 9니까 91입니다. 자, 그래서 S10을 한번 구해보죠. 1항부터 10항까지 합은 2분의 항수는 총 10개 그 다음에 초항은 1, 말항은 91 약분 뽀짝 5, 92 곱하기 5 그러면 92 곱하기 5니까 사실은 920에서 2를 나누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92에서 2를 나눠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2, 4, 8, 12, 2, 6, 12 그러니까 460이 된다는 소리겠네요. 4번 460, 일반항은 10n-9 이렇게 보시면 정답입니다. 자, 난이도 한 개짜리지만 뭐 개념 확인하기에 참 좋았던 문제죠. 2번 가도록 하죠. 또 똑같이 일반항 구하고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 S7을 구하라 이 말이죠. 일반항 AN 구하고 1번부터 또 한번 정리할까요, 복습? 첫째 항이 오고 공비가 8이다.
R이 8이라는 소리고 첫째 항이 A1 혹은 A가 5라는 소리죠. 그러면 1번항 바로 써볼까요? 1번은 AN은 초항 5에다가 공비 8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을 좀 올려보면 공비가 R이 1보다 크니까 우리가 S7을 생각한다. S7 계산한다는 것은 R-1, 즉 8 빼기 1 공비에 어떻게 했죠? 한번 더 해볼까요? 초항이 있었죠. 초항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항수가 먼저 들어가니까 총 7개 가로 열고 초항 보자. R의 n승 그러니까 R이라는 것은 8의 7개 7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송화로 쳐야겠네. 그럼 8, 1, 7 약분되고 남는 것은 8의 7승 빼기 1이 되겠네요. 굳이 뭐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맞습니까? 혹시 뭐가 잘못됐나? 맞죠? 저항이 풀이가 맞는데 잠깐만요. 네, 배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또 실수를 했네요. 초항인데 다시 안 찍으랍니다. 네, 초항이 5였네요. 7이 아니고 그죠? 초항 5 이렇게 되는 거고 7분의 5가 되는 것이죠. 7분의 5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공식 확실하게 외웁시다. 네, 이렇게. 그래서 뭐 굳이 2로 하면 2에 21승 빼기 1로 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까?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는 형태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계속 곱해질 거니까 R은 일단 초항 A1은 10이고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바로 나오죠. 초항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S7을 한번 써볼까요? SN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1-R 꼴이 나으려나? 그죠? 분의 초항이 먼저 들어가고 순서는 신경 쓰시고 위에 올라가는 항수 n개 이게 SN의 기본 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주죠. 그다음 n 대신에 7로 바꿔주죠. 그리고 소가로 대신 중가로로 바꿔주죠. 이렇게 안 지워질까? 네. 그러면 어이구야 7은 뭐가 이렇게 열심히 지워졌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 10에 중괄호 치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항수 7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2분의 3 역수치하면 3분의 2, 3분의 20 맞죠? 3분의 20에 나머지는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7승이죠. 1, 그럼 마마는 플러스가 되고 2의 7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마이너스 7을 7번 곱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랑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n이 아니고 7입니다. 7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194, 88, 82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 그러면 그 항을 우리가 n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 항이라는 의미랑 다르게 m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보시면 마이너스 6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에 마이너스 6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러면 얘 일반항을 생각하면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n-1에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n 플러스 106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는 거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음수가 된다,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음수는 아예 0보다 작아야 돼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n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n을 넘겨주면 106이 6n이 되는 것이고 6으로 안 나눠지겠죠. 그래서 소수를 좀 확인을 하면 6, 1은 6, 46, 6, 7, 42, 2가 되니까 6을 내려주면 17과 3분의 1, 17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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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초로 언제 음수가 되냐 하면 얘의 최소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18부터 18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18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8을 하잖아요. 6, 8, 48에 4 올라가고 108에 마이너스 108에 플러스 106이 되니까 이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2라는 수치로 18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n이 18이 맞겠군요.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됐죠? 약간 응용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답을 쓰기에는 제 18항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4번.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둘레의 길이가 36일 때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제 우리 도형을 하도 많이 해서 도형은 좀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지면 되죠? 자, 도형을 그렸고요.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빗변이 제일 길지 않겠습니까? 얘를 쭉 밑변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약간이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빗변이 지금 길게 돼 있죠. 어떤 변이든 간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증명하자면,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by 피타에 의하면 C제곱, 뭐, 확인만 잠깐 하고 가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맞죠? 근데 만약에 if not 기류법 쓰는 거죠. 뭐. A 혹은 B가 C보다 크다면 A가 C보다 크든지 혹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면 모순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양수인 탓에 A제곱은 C제곱보다 크게 되고 혹은 이 경우라면 B제곱은 C제곱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든 이 상황을 요 위에다가 넣어주면 예를 들면 이 경우일 때는 A제곱이 C제곱보다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제곱이 날아갔고 따라서 0이라는 녀석은 B제곱보다 작게 돼요. 그러니까 B제곱이 0보다 작게 되는데 B제곱은 항상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니까 이건 모순이죠.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네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제일 긴 녀석은 C가 되는 것이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했으니까 C라는 녀석은 제일 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하죠. 필기해 두시고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뭐 C가 초항으로 잡든 A를 초항으로 잡든 어쨌든 중간에 있는 녀석은 이 빗변이 아닌 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B가 중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라는 놈을 뭐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로는 B 플러스 D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라고 쓸 수 있고 이거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A라는 녀석은 중항을 B라고 했을 때 B 마이너스 D라고 표현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세변의 둘레의 길이가 36이라 했으니까, 세변의 둘레의 길이 구하면 3B가, 맞죠? DD 날라가니까 36이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중간에 있는 항이 나오네요. 12입니다. 그죠? 12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됐고,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또 써보죠. 즉, B 대신에 12를 집어넣어서 12-D 이렇게 바꿔주시고 B 대신에 12를 바꿔주고 이 길이입니다.
다음에 빗변의 길이를 12 플러스 t로 보죠. 뭐 전혀 문제 없죠, 이렇게도. 그래서 이제 피타를 씁니다. 피타. 바이 피타에 의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얘 제곱, 즉 d 플러스 12의 빗변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a 12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좌변은 d제곱 더하기 24d. 도형은 참 이제 쉽다, 그죠? 이런 도형은 정말로, 예. 얘는 144 더하기 얘 정리하면 144 마이너스 24d 노력의 우리 값이죠. d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4는 날아갈 거고 이제 뭐 대수적인 저치만 하면 됩니다. d제곱도 날아가나? 아이고, 좋네. 그 다음에 24를 좌변 넘겨버리지, 마이너스 24를. 그러면 바로 빨간색 쓰면 48d가 144가 되네요. 44는 양끝자리 두 개가 사이 배수니까 약분이 될 것 같고, 4로 일단 약분을 때려버리면 12, 4로 약분하면 4, 3, 12에 4, 6, 24, 또 4로 한 번 더 때려버리면 4, 3, 12, 4, 9, 36, 또 약분을 딱 때려버리면 3이 되죠. 따라서 D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넓이를 구하는 일만 남았네. D가 3이니까 이 자리에 파란 색깔인 3을 집어넣어주면 안 어렵죠? 3, 3. 결국은 A의 길이가 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넓이 S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래서 S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12 곱하기 높이 9. 우리가 뭐 밑변을 중앙으로 잡은 거예요, 그냥. 뭐 얘가 높일 수도 있지만 순서는 지금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약분이 되면 6이고 답은 6, 9, 54. 54가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A, B, C가 순서대로 이룬다 하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을 중앙에서 빼기 D, 더하기 D로 표현하는 방법, 많이 나오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익혀두시고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제 5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유한일 때는 우리가 결합, 교환, 결교 확력을 만족하죠. 그래서 구조를 좀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얘들을 결합을 달리해서 교환해서 쫙 밀어주면 A1, B1, 그러니까 이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B1,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 이렇게 볼 수 있는 암호가 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A9, A9 더하기 B9까지 이렇게 결합을 달리 했어요. 교환과 결합을 활용해서 유한일 때는 이렇게 가능하고, 그러면 이 A9 더하기 B9,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또 많이 나오는 형태죠. 어차피 우리가 함수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fx랑 gx를 더하는 함수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얘를 우리가 합함수로 예전에 고1 때 정의했었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합은 이렇게 정의할 때는 그냥 함수의 같은 정의역상에서 원소에 대해서 그 치역에 대한 실수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특수한 상황이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도 함수의 합과 동일하게 어떤 수열,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수열들을 어떤 합의 수열로 보고 예를 들면 얘를 뭐 CN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고 어떤 새로운 수열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수열은 각각이 등차일 때는 합에 대해서도 아마 등차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잠깐 풀어풀을 하고 갈까요? 풀어풀을 하고 가면 풀어풀라기보다는 뭐 이유를 잠깐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 떠올려보는 거죠, 저도. AN이 등차 수열이다 하면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지만 확인을 하고 갑시다. A1에 N-1의 D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차를, 그 다음에 BN을
또 다른 일반항이라고 하게 되면 B1 더하기 n-1의 D2가 될 겁니다. 그래서 D1, D2는 각각의 AN하고 BN의 등 공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자연스럽게 합해 줘봐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 통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치환을 하셔도 됩니다만은 어떤 수열, C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얘는 우변을 이제 정리를 유의미하게 해주면 한 끼리 더해서 A1 더하기 B1이라는 CN의 수열의 초항 더하기 얘는 n-1이 같이 묶이고 D1 더하기 D2는 따로 이렇게 더해지죠. 식을 잘 정리하시면 결국은 보세요.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초항이 A1 더하기 B1이고 첫 번째 항 초항 그 다음에 n-1에 D1 더하기 D2가 공차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수열의 공차. 그래서 이런 관점을 얘에다가 녹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 CN의 수열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하면 S9를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맞죠? 이 CN의 수열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하면 얘의 S9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역시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C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보면 CN이라는 수열은 그냥 바로 저는 사실 치환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일반항은 C1 더하기 n-1의 d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지금 적용을 해버리면 A1 더하기 B1은 10이라고 했죠. 여기서 문제에서. 그래서 10이 되고 그 다음 n-1의 공차 합이 또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D1 더하기 D2가 1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10이 된다는 소리네요. 일반항 CN이 지금 나왔죠, 바로. 10n이네요, 그냥. 날라가니까. 10n. 재밌죠? 그래서 CN의 일반항은 지금 10n이라는 사실이 알 수가 있고, 그럼 얘의 합은 결국은 S9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CN에 대한 하나의 수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S9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S9는 요 CN에 대한 일반항으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우리가 항수가 총 9개 곱하기 초항이 지금 10으로 주어졌었죠. 마랑은 n에다가 뭘 넣으면 되죠? 9를 넣으면 되죠. S9를 구하는 거니까 S9를 집어넣으면 90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가 되죠. 됐죠? 통으로 보시요. 그러면 100에서 9를 곱하면 900이고 900을 일어나면 450이죠. 좋은 문제네요. 재밌는 문제네요, 그냥. 네,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합에서 우리 예전에 이런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참에 좀 정리가 되네요. 그죠? 등차 수열끼리의 합도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가 있고, 얘 역시도 공차끼리의 합으로 새롭게 정의가 된다. 그럼 이 비슷하게 등비 수열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등비 수열일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당연히 고민해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질문 이렇게 딱 던져봐. 자기 혼자 질문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이거 별 3개가 나왔습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제5항이 22, 제15항이 마이너스 18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일단 수열의 형태가 항이 지나갈수록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차가 음수라는 것은 일단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문제가 엄청 간단하네요.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 의미가 A5가 22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공식에 너무 집착하지 않더라도 그럼 A6은 어떻게 되느냐? 22 더하기 D가 된 거죠. 물론 음수일 때죠. 다음 A7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만 22 더하기 2D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지금 A15가 주어져 있네요. A15가
지금 뭐라고 표현됐냐면 마이너스 18이라는 소리인데, 얘를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유출을 하는 거죠. 발견의 원리로. 증명은 뭐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그죠? 1D, 2D, 7일 때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격자점하고 할 때 했었죠. 6일 때 1, 7일 때 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추측? 5씩 차이 나죠, 5씩. 마이너스 5씩 감소가 되고 있죠. 감오죠? 그럼 A15일 때는 22 더하기 이런 거 추론할 수가 있죠.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0D 맞죠? 마이너스 5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조정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를 D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22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40, 10D가 되니까 일단 공차 D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일단 밝혀졌어요. 그러면 첫째 항도 나올 거고, 첫째 항은 역추적 해버리면 A4가 그냥 뭐 노가다를 띄워도 되죠. 이 정도는 26, A3가 30, A2가 34, A1이 38, 초항은 38. 쭉 떨어지고 있는 수열이에요. 마이너스 18까지 뭐 계속 가겠죠. 근데 우리가 SN, 뭐 AN을 생각해 보면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그다음에 Y절편이, 그러니까 1, 그 초항 38을 지나는 이런 지금 직선의 형태인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높이를 다 더해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음수가 되면서 높이의 합이, 그러니까 SN까지 합이 이제 이렇게 작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계속 가게 되면 일참수가. 그래서 양수가 되는 녀석일 때, 최대한 양수가 되는 녀석일 때 합을 하게 되면 최대값이 된다는 게 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본 문제랑 비슷하죠? 초항이 38이요. n-1에 d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를 실제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니까 40인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가 언제 최대 양수가 될 것인가? 양수가 되는 최대값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n을 넘겨주면 n을 넘겨주면 42가 4n보다 작다. 4n이 45보다 작다. 4를 나눠주면 10점 얼마 되나요? n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따라서 최대가 되는 n 값은 10입니다. 양수인 최대값은 an이 양수인 n의 최대값은 10이다. 10판까지가 지금 최대 합입니다. 10판까지. 그래서 A1서부터 A10판까지를 다 더해준 S10이 지금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S10을 바로 구해보죠. 공식에 의하면 가우스 방법 2분의 항수가 10항 나왔고 초항은 지금 38로 우리가 찾았죠. 띄워가지고 38 더하기 마랑 10을 집어넣어줍니다. 10을 집어넣어주면 최대가 2죠. 2 맞습니까? A10이니까 2 맞죠? 2 마랑 집어넣어줘서 계산해주면 10, 40 날라가죠. 10, 40, 20, 20 곱하기 10은 200. 최대값은 200. 별 3개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추론이 좀 필요했다는 것이죠. 뭐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AN으로 두고 뭐 연립 방정식을 푸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형태 최대값 이 약간 그림이랑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7번 또 쉬어가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등비수열은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7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대충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홀수만 다 들고 온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등비수열 AN이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 A1, 그 다음 A2라는 것은 A1의 R, 그 다음 3는 A1의 R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홀수놈만 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부분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수열만 보셔도
일단 규칙성이 있다면 얘가 실질적으로는 그 공비가 기존에 R이 있으면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이 이렇게 좀 규칙성 있게 뽑아내면은 뭐 짝수도 물론 마찬가지로 규칙성 있게 뽑아내면 나머지 있는 부분 수열들도 지금 등비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A3를 이렇게 정리하고 뭐 정리해서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막 그래서 그냥 이거를 A3를 어차피 등비 3, 5, 7, 9 이렇게 가는 건 홀수는 다 등비 수열이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A1 더하기 A1의 R 더하기 A1의 그러니까 이 R 제곱을 그냥 R로 보는 거죠. R 제곱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A3는 다시 얘를 쓰니까 A1의 R 그다음에 A1의 R 제곱 A1의 R 세제곱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원도 필요 없죠 사실은 초항이니까. 초항을 이제 생략할게요. A1 넘버 빼고 그럼 얘는 지금 바로 묶일 것 같거든요. 보자. R 나가면 다 묶여 나오면서 밑에 놈이 똑같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팡, 빵 되면서 남는 게 R만 남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R이 12 나온다는 소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A1, A2, A3 사이의 관계는 루트, 그러니까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ANA 공비는 루트 R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R 제곱이 되니까 뭐 양수 일대를 기준으로 합시다. 일단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오류가 안 생기겠죠. 공비는 루트 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 아니면 절대값 R로 하든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관계 없겠네요. 하여튼 뭐 우리가 일반성 안 읽고 플러스 루트 R로 보셔도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 10하고 8이 있으니까 짝수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건데 얘 지우기 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5일 때는 2 지금 이 또 변화량을 한번 보세요. 그냥 재미삼아 3일 때는 1 그다음 5일 때는 2 7일 때는 3이니까 2로 나누어서 몫에 해당되는 거지 않나요? 5일 규칙상 보시면 그래서 지금 얘 가까운 놈이 A99니까 A99를 A9 밑에 분모의 A9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A9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AR에 2로 나눴을 때 몫이니까 4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 다음 항이 A10이니까 얘를 달리 이제 일단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99도 한번 볼게요. 근처에 있는 녀석 홀수니까 99는 이 형태로 따라간다면 A에 R에 99를 2로 나눈 거니까 2, 4, 8, 19, 29, 18, 49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근방으로 루트 R 뭐 일반상 안 있고 루트 R 곱해주고 빼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대충 한번 풀어보죠. 재미로. 어떻게 하든 풀리는 풀릴 겁니다. 그래서 A10을 생각해 보면 얘는 AR의 4제곱에 루트 R 하나 더 곱해질 거고 얘는 그 전 녀석이니까 AR에 맞죠? 7승 곱 A7에 R 곱 루트 R이 곱해지는 거니까 R에 세제곱에 그죠? 세제곱 7, 7, 7이면 그죠? R 루트 R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분의 그다음에 얘도 얘가 99니까 100은 AR에 49에 루트 R 됐죠? 그 다음에 98은 97에서 R이 곱해진 거니까 97은 일어났을 때 48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AR에 18에 루트 R 그래서 이 경우라면 마이너스 루트 R이 되더라도 그죠? 이 마이너스 있더라도 루트 R이든 혹은 마이너스 루트 R이든 다 약분이 된다라는 사실로
기분 좋게 얘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겠군요. 맞죠? 그 다음 A도 다 날아가요. A도 팡팡팡 다 날려주고 이제 A 아래 3승으로 나눠주면 얘가 아래 3승 위에 아래 3승이 날아가니까 남는 게 분모가 R-1만 남고 그죠? 아래 3승을 묶어서 지금 바로 날릴게요. 날려주면 지수법칙으로 날아가니까 얘가 3이 빠지면 45승 얘가 3이 빠지면 46승이 되죠. 그래서 45승 아래 45승을 묶어주면 앞에 있는 아래 46승에서 아래 하나 있고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R이라는 승은 아까 10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약분이 또 되는 상태예요. 또 날아가요 또. 와우 기분 좋네요. R에 45승 R은 지금 10이라는 게 이미 나왔으니까 그죠? 10에 45승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푸신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정석대로 풀자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정석 검은색으로 쓰면 A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분의 AR의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다. 그렇죠? 근데 뭔가 홀수가 너무 눈에 띄어서 어차피 홀수도 등비수열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러면 그냥 좀 찝찝하시면 이렇게 정석대로 푸세요. 자, 그러면 얘는 잘 안 나눠질 것 같은데, 느낌상. 나눠지나? 예, 한번. A 6승이 왜 나오냐?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만 합시다. 네. AR에 6승. 그러면 분자를 AR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제곱 나누기 A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얘도 날아가긴 날아가네. 다행히도 조금 돌아가도 안전하기는 이게 안전하겠죠. 항 주니까 똑같이 나오네 그죠? R제곱이 10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어떤 경우든 관계없다. 10일 때 하든 마이너스 10일 때 하든 그러면 똑같이 검은색으로 계속 풀이를 합니다. 이거는 별해라기보단 정석풀이 좀 지저분해도 위에다 쓸게요. A10은 A의 R의 9승 맞죠? 빼기 A의 R의 8승인가? 7승인가? 분의 A의 R의 99승 맞죠? 빼기 A의 글씨가 너무 엉망인가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99 조금 예쁘게 써드릴게요. 빼기 AR의 97승 그러면 자 AR의 7승으로 묶어라 R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얘는 AR의 97승으로 묶을 수 있네요. 묶어주면 똑같이 나오겠죠. R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약분 지수법칙 약분 R의 92승 이렇게만 되네. 그죠? 얘 R제곱 빼기 1 R제곱 빼기 1도 다 나가고 그러면 얘는 R제곱에 왜 다르게 나오냐? 97 빼면 90승이지. 글씨가 못 쓰니까 90승. R제곱에 45승으로 볼 수 있고 아까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R제곱은 10이고 똑같이 10에 45승이 나오겠네요. 대부분 이렇게 보셨죠? 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응용 가능한 문제. 됐죠? 이제 8번 가볼까요? 자, 8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8번 80 A, B, C, O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A, B, C 곱한 것의 값을 구하라. 단 A, B, C는 양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IQ 테스트 같은데 이거 감이 좋은 학생은 바로 이게 감이 오거든요. A, B, C가.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7번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홀수일 때만 따로 빼봐도 등비수열을 유지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사용을 하죠. 앞에서 했던. 맞죠? 위에 거 요거 보시면. 그래서 이 B라는 녀석 입장에서 80, B,
5가 역시나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등비 중앙에 의하면 b제곱이라는 것은 양 끝에 곱과 동일하죠. 80 곱하기 5랑 동일해요. 80 곱하기 5는 400이니까 b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인데 지금 b가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b 값이 나왔어요. 그럼 끝났죠, 사실은. 네. b가 20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이 얘가 20이니까 이제 또 등비중앙 쓰면 되죠. 그래서 a제곱이 이 상황에 등비중앙 쓰면 a제곱이 20 곱하기 80이니까 1600. 제곱에서 1600 되는 건 4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40인데 양수니까 a는 40. 그럼 20이고 그럼 이거 그 다음에 10이 되겠죠? 딱 봐도 그죠? c는 12.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세 개를 다 곱해라 하니까 8에 다 곱하게 되면 공이 몇 개냐? 3개. 8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난하죠? 재밌었습니다. 수영 생각보다 좀 재밌네요. 풀다 보니까. 자, 이제 도형 우리 자신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9번. 지금 이런 구조를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하고,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점점점에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라는 1-r분의 a라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극한까지 배우게 되면. 그래서 뭐 아예 완전히 뭐 매년마다 나왔던 문제죠. 요새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지금 뭐 지금 유한계까지만 지금 준 상태이기 때문에 도형하고 연계시키기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이런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요는 결국 닮음이에요, 닮음. 그래서 같이 한번 보죠. 정삼각형인데 지금 한 변의 기가 6이거든요. 그래서 A1, B1, 그 다음에 B1, C1, C1, A1을 1대2로, 지금 순서가 중요했어요. 요 순서대로 각각 1대2로 내분한됐으니까 표시해보면 얘가 1일 때 얘가 2, 똑같은 B로 얘가 1일 때 얘가 2, 이게 뭐 길이를 계산하고 갈 필요 없어요. 1대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전체 길이는 6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각이 전부 60도거든요. 그럼 각이 60도고 끼인 각이 다 같고 지금 1대2, 1대2로 B로서 같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여기 같다는 얘기니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전부 합동입니다. 합동. 맞죠? 무슨 합동이죠, 이게? 다 각자. 그렇죠? SAS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대응변인 우리 밑변에 해당된다 해야 되나? 요 부분 길이도, 요 부분 길이도, 요 부분 길이도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은 계속해서 정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 빨간 색깔 정삼각형하고 큰 검색깔 정삼각형의 닮은 비만 알면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닮은 비도 사실 바로 나오지 않나요? 왜냐면 각이 60도일 때 2대 1이면은 이게 90도이고 이 빨간색은 루트 3이잖아요. B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 빨간색이 B로서 루트 3을 갖는다는 소리죠. B입니다. B로. 맞죠? 그래서 전체가 지금 보라색깔 A1, B1의 길이가 지금 전체가 3의 B이기 때문에 3대 길이 B가 따져주면 요 길이가 하나의 3이죠. B가. 빨간 색깔 길이는 이 B로서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빨간 색깔은 루트 3. 결국 닮은 B가 3대 큰 녀석 검은 색깔의 빨간 색깔 B는 루트 3이 B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닮은 B가. 그러면 닮은 B가 그렇다는 얘기는 넓이 B의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가 넓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넓이 B는 제곱이죠. 그래서 9대 제곱을 해주면 3. 즉 넓이 B는 3대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넓이의 비가 점점 3분의 1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비가 3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뽑아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깔 전체 삼각형 넓이와 빨간색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비가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초항은 지금 우리가 이 전체 보라색깔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 보면 되니까 오랜만에 사인 법칙 한번 가네요.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이 보라색깔 삼각형의 넓이 S1은 2분의 1에 한 변 길이 6, 한 변 길이 6, 사인 끼인가 60이죠. 사인 60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2 하나씩 뽀짝뽀짝 주면 3, 3으로 주고 계산하면 9루트 3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나왔고 공비가 3분의 1인 넓이의 합이 되게 되는 것이니까 S10까지 구하다 이 말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1-R 3분의 1에 초항이 지금 이거거든요. 9루트 3에 가로 열고 중가로 열까요? 1-3분의 1의 항수가 총 10개의 정사각형넓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분모가 3분의 2니까 역수치 해주면 2분의 3을 9루트 3을 곱해주니까 2분의 3, 9, 27 루트 3 주고요. 이건 계산이 조금 안 되겠네. 1 마이너스 이 뒤에 건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점점점으로 해가지고 1 마이너스 r분의 a 하면 바로 답 나오게. 1 마이너스 r 하면 3분의 2분의. 이거 답이 2분의 27 루트 3 뭐 이렇게 답 나오게끔 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새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미적 선택했으면 나오나? 어쨌든 답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풀었진 않죠. 이게 대충 푼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 정 답답하시면 넓이를 구하세요, 각각. 넓이를 구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기 정리를 잘 해두시고, 요 테크닉은 좀 꼭 닮음이 결국 중요하다. 닮음이. 그래서 모든 풀이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마칠 것 같고, 뒤에 바둑돌은 각자 좀 읽어보시고 천천히 교과서를 우리가 파야 되니까, 그죠? 꼭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 들어가도록 하죠. 합의 기호 시그마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풀이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잘 정리를 하세요. 수열이 굉장히 이게 좀 응용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교과서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많이 심어놨어요. 지금 보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